애플이 최초로 스마트폰에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티타늄 프레임의 유행은 이끌었다고 볼 수 있죠. 2023년에 출시된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티타늄이 사용되면서 23년, 24년에 출시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도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분이 묻는 것을 방지하는 것 관련하여 티타늄이 적용된 맥북에 특허도 있던 애플이기 때문에 아이폰 프로와 애플워치 울트라에서 더 확장되어 최상위 라인업에 티타늄을 적용할 것 같았던 애플이 티타늄 사용을 그만둘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7 프로에서 중요한 디자인 변경의 일환으로 티타늄 소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17 시리즈에서 아이폰 17 에어를 비롯하여 라인업의 전체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그중 한 가지는 프로 라인업의 중요한 디자인 변화입니다.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에서 프로 라인업군이 티타늄 프레임에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프로 및 프로 맥스 모델은 새로운 알루미늄 소재와 후면부의 유리 소재가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광 색상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니 아마 지금의 기본 모델과 동일하게 알루미늄과 후면 유리가 될 것으로 보이죠. 다만 카메라 범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범프가 기존 3D 유리가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폰 프로의 후면을 보면 흔히 인덕션이라 말하는 삼각형 배치의 카메라를 감싸고 있는 카메라 범프는 전체적인 후면의 무광 유리와 다르게 유광의 유리로 차별을 두고 있고 모양도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예 모양 자체가 바뀌는 건지 지금의 카메라 범프보다 더 큰 직사각형으로 후면 절반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고 후면 하단부는 무선 충전을 위해서 유리 소재가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삼각형 카메라 배치에서 벗어나 디자인이 아주 크게 변경된다는 말 같거든요. 직사각형 모양의 카메라 범프와 후면 절반만 유리를 사용한다는 건 세로 배열을 유지한다면 원 플러스 9이나 원 플러스 노트 N200 같은 디자인이 떠오르고 갤럭시 S10 시리즈나 픽셀 시리즈처럼 가로 배치의 카메라가 적용된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이폰 17 프로에서 디자인이 변경된다면 아이폰 11 프로 이후 6년 만에 디자인이 변경되는 겁니다. 디자인 변화와 알루미늄 소재 채택은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 티타늄을 적용한 아이폰 프로보다 무게가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티타늄을 채택하면서 15 프로에서 경량을 이뤄냈지만 배터리 용량 증가와 새로운 모듈 탑재, 쿨링 시스템 강화 등 아이폰 16 프로에서 다시 무거워진 것은 굉장히 큰 단점이었는데 17 프로에서 알루미늄을 채택한다면 티타늄보다 더 가벼워질 것이고 유리도 절반만 사용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기대보다 더 가벼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ESG에도 힘이 실립니다. 애플은 2030년까지 모든 제품의 탄소 중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재활용 알루미늄의 사용을 늘리면서 환경보호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인덕션의 이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삼각형 배치의 카메라는 카메라 간의 거리도 좁아 줌 단계를 변경하여 렌즈를 전환해도 중심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가로 배열로 변경이 된다면 렌즈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 지금과 같은 자연스러운 전환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17 프로에서 알루미늄이 채택된다면 아이폰 10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되면서 상위 라인업 아이폰에 알루미늄이 처음 사용되는 겁니다. 티타늄은 꽤 오래 갈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끝이 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티타늄을 사용하고 있는 제조사들이 티타늄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7 프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